네, 안녕하세요. 이제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을 좀 오화, 그러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레오 리오니 그 작가의 "물고기는 물고기야"라는 그림책에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을 좀 보면서 이 그림책이 학습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개구리가 행복한 듯 물풀을 가르며 연못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너 어디 갔었니?" 물고기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세상 구경을 좀 했지.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봤단다." 물고기가 반가워하는 걸로 봐서 개구리는 물고기에게 좀 긍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신기한 곳이라고? 그게 뭔데?" 개구리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를 봤소." 그러고는 날개와 다리가 둘 달린 깃털이 알록달록한 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커다란 날개를 가진 물고기처럼 생긴 새들이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물고기가 재촉했습니다. "또 뭘 봤는데?" 물고기가 지금 굉장히 호기심이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개구리가 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물고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지 모델을 좀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젖소를 봤어. 젖소는 다리가 4개고 뿔이 달렸지. 또 풀을 뜯어먹고 분홍색 젖이 달려 있단다." 네. 물고기 머릿속에 젖소에 대한 인지 모델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람도 봤어. 남자, 여자, 아이들." 개구리는 연못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개구리도 신이 났겠지만 지금 물고기도 계속 잘 듣고 있죠. 그날 밤 물고기는 온갖 빛깔과 신기한 것들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개구리처럼 돌아다니며 멋진 세상을 구경할 수만 있다면." 이런 내용의 그림책이거든요. 음 그래서 물고기의 머릿속에 그 인지 모델은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예, 지금 인제 물고기가 지속적으로 그냥 한 번 듣고 호기심이 없었으면 한 번 듣고 말았을 텐데 계속 밤에 떠올라 인출 작용을 계속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제 이런 너무나 호기심이 있고 관심 있고 한 것이 물고기의 그 머릿속에는 장기 기억으로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인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이 인지 모델 자체가 문제죠. 이 그림책 속에 그 물고기의 학습 과정이 곧 우리 수업 속에 교실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 과정이라고 한번 가정해 봐요. 만약에 개구리가 선생님이고 물고기가 학생이라면 물고기는 어떤 학생인지, 개구리는 어떤 선생님인지, 그리고 이 수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고기는 어떤 학생인가요? 제가 그림책을 읽어 주면서 중간중간에 개입을 했는데요. 편집자적 논평을 좀 했습니다. 물고기의 그 개구리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아주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학습이 잘못된 그 오개념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잘못됐다 하더라도 물고기의 인지 모델은 변했어요. 아마 연결도 변했을 거예요. 그죠? 뇌 그 세포 간의 연결도 변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물고기의 학습 내용에 대한 감정과 태도는 어땠나요? 굉장히 호기심이 강했죠. 분명히 물고기는 이 한 번의 이야기로 그 오개념을 포함한 저 인지 모델이 각인이 됐을 겁니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배움에 대한 정서 상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이런 학생들만 있으면 우리가 교실에서 가르칠 만하죠. 근데 교실은 이런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호기심 있고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일 잘 배울 수 있다. 배움의 조건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감정은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지과학자들은 "감정은 인지적 학습의 안내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라는 책에는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 "기억 대상에 대한 강한 정서적 느낌을 부여해 주는 게 기억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이 없다라는 건 기억할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기억으로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그 감각 정보는 이 뇌관, 망상 활성계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요. 어쨌거나 뭔가를 감각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했다면 그 변형계 편도체를 통과할 때 그것이 즐거운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가 결정이 되고, 즐거운 감정은 여기서 이 편도체에서 도파민이 인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전두엽에 인제 작업 기억이 있으니까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해마를 통해서 그 인제 서술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서로 협응을 하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 학습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과가 싫다든가 선생님이 싫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의 뇌에 이 편도체에서 코르티졸이 인제 분비가 되면서 전두엽이 차단이 되고 인제 작업 기억이 용량이 인제 줄어들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해마에 영향을 줘서 이런 기억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장기간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이 해마의 신경세포가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뇌기관인데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학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이미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업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학습하게 할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인제 평가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제 감히 제가 좀 논평을 하자면 거의 인제 제가 3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사실 교육은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말 우려스럽죠. 그래서 이런 좋은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코칭 수업 연구회에서 낸 그 코칭 수업 이야기라는 책에는 이런 배움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걸 클리어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서 일단은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또 신체적인 측면에서 배움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고, 예를 들면 인제 운동은 그 집중력과 그다음에 기억에 도움을 주지만 사실은 체육 수업 다음에 인제 인지적인 활동을 하는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때 좀 돌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제 이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에서 수업 전에 인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을 뭐 서로 싸운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혼났을 수도 있고, 이런 정서적인 측면을 좀 돌봐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적어도 긍정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감정으로 이동해 놓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당연히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제 스키마죠.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한 그 스키마를 점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과학에서.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수업 시작할 때 그런 어떤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클리어링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개구리를 좀 한번 볼까요? 개구리는 아까 선생님에 빗대었는데요. 개구리는 어떤 선생님인가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선생님들 그냥 바로 알아차렸을 텐데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음 물고기에게 잘못된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죠. 오개념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개구리는 어 이런 교육적인 조치를 해 주지 않은 선생님이죠. 그리고 개구리는 어떤 선생님이냐면 이렇죠. 우리가 이거를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 전문가지 않습니까? 교과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전문적인 지식이 특히 이렇게 나의 입으로 나갈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이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히 아까 사전 지식을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전 지식에 새로운 학습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오개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제 우리가 음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죠. 저도 인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말하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를 형성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 맹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고기 머릿속의 그 뇌신경 세포 연결망에 변화는 됐지만 결국 학습은 이루어졌죠. 학습은 이루어졌지만 잘못된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학습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이 5개념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 만약에 이렇게 5개념이 형성이 되었다면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 잘못된 이 패턴을 분리시켜 주는 5개념 수정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으면 좋았을까요? 예. 만약에 사진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았겠죠.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교육적 조치에 대해서는 피드백해야 된다. 패턴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다음에 인제 저의 코칭 수업에서도 학습과학의 원리를 좀 적용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요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보면 물고기가 직접 자기가 경험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코칭 수업의 작은 틀은 차시 설계의 원리거든요. 한 차시 한 차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첫 번째가 인제 참여 구조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것 경험하게 설계하는 것이 요렇게 질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과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자신의 배움을 성찰하고 메타 인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그 피드백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교사가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 요렇게 참여 구조, 소통 구조, 깨달음 구조를 만들어서 코칭 수업은 설계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